경기 침체가 들이닥친다는 얘기는 이거는 평상시의 지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공포심에 의해서 시중금리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국채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기입니다. 8월 5일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우선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암호화폐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시장이 우려했던 3대 악재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형국입니다. 3대 악재가 뭐냐 하면 첫째, 경기 침체 공포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재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가 5차 중동 전쟁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직격탄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는 우선 ISM 제조업 지수 위축세로부터 단기 매도가 시작됐어요. 이 수치가 46.8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50 이하면 위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위축세로 들어가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단기 매도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서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이게 쇼크 수준입니다. 예측치는 4.1%였는데 실제 수치는 4.3%가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미국 실업률이 지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는 앞으로 이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고용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쇼크는 이번 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가 드디어 닥쳤구나 하는 이런 공포에 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하마스의 지도자가 암살됐습니다. 즉 이란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이란에서 암살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만약 5차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경제 침체 우려에다가 이러한 중동 전쟁 확전의 우려까지 겹침으로써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회귀하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환율 시장 개입을 함으로써 162에 근처에 있던 엔화의 환율이 지금은 140엔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즉 한마디로 엔화의 가치가 절상되면서 이 트레이드 자금이 큰 환차손을 입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일본은행의 환율 시장 개입은 최근 들어와서 3조 엔, 그 다음에 최근에는 5.5조 엔, 전체 한 8조 5천억 엔 정도의 시장 개입을 함으로써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돼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었지만 그 수치는 0.1% 정도였습니다.
지난번에도 0.1%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0.1% 정도를 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을 뛰어넘어서 0.25%를 함으로써 시장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그 배경에는 현재 수준 일본은행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지급액이 일본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굉장한 속도로 뛰게 돼 있습니다. 단기 국채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상을 하자마자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자 지급하고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크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엔화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논란과 동시에 일본 엔화가 가치가 급등하면서 환율은 급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일본의 대출 이자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금 이자의 이런 차액을 먹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했던 자금들이 오히려 이자 차액으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이렇게 엔화 가치가 급등함으로써 환차선으로 벌어지는 손해가 지금은 더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화들짝 놀라서 긴급하게 해당 시장에서 발을 빼고 일본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경기 침체 공포에 쌓여 있어서 9월 달에는 0.25%가 아니라 0.5%의 B컷, 즉 빅스텝하고 이제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금리를 대폭 내릴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나간 그 이유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건 일본의 싼 이자와 해외에서 높은 이자의 차익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데 일본 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떨어지면 그 차익이 줄어들 수뿐이 없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B컷이 예상됨에 따라서 9월 이전에 자금을 빼서 들어오려 하는 이러한 시도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이런 환차손의 우려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급속하게 일본으로 회귀함으로써 세계의 자산시장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최근에 엔화 가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162엔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146엔 정도로 환율이 급락함으로써 엔화의 가치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면은 세계에 나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귀를 하는데 문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은 거의 10조 달러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 달러의 돈이 나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돈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7.3%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프랑스 7.5%, 호주 8.3%, 네덜란드 9.5%. 이러한 막대한 비중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각국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은 0.25%가 아니라 0.5%가 지금 대세고 심지어는 9월 달 이전이라도 연준이 빨리 긴급
FOMC를 소집을 해서 그 이전이라도 금리를 인하하라라는 압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이른바 공포지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공포지수가 2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3.39였는데 아마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한마디로 공포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공포에 대한 침체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게 단시일 내에 진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이건 암호화폐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3대 악재가 동시에 터져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이들의 진행사항을 좀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주요 암호화폐 뉴스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급냉각함으로써 금융시장을 덮은 리세션의 공포, 즉 경기침체의 공포 만연했다는 얘기인데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기를 늦었다라고 연준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증가세가 큰 폭으로 후퇴함으로써 연준의 실기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9월 달에는 25bp가 아니라 50bp의 인하가 기대된다는 이야기에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시장의 반응은 좀 과도하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반대로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들이닥친다는 얘기는 이거는 평상시에 지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보통은 금리가 내려가면은 거시경제 흐름이 좋아서 보통은 금리가 하향세를 하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의 공포에 쌓이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공포심에 의해서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크게 내릴 거라는 이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시중금리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의 장기 국채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체를 예고하는 3회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했는데 3회 법칙은 뭐냐면 최근 3개월간 실업률의 이동 평균치가 지난 12개월간 저점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면 갑작스러운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변동지수도 34.5%나 급등한 25.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파월은 여름휴가를 가지 말고 앞으로 6주를 기다려서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FOMC를 소집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참모진들이 총출동해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회의 자리를 비공개로 마련해서 차기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백악관의 아니타 던 선임 고문과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보좌관, 브루스 리드 비서실 부실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앞으로 백악관은 물론이고 해리스 선거 캠프하고도 긴밀히 연락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민주당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 지지율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해리스 후보가 50%, 트럼프 후보가 49%로 경미한 차이긴 하지만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특히
7개 경합주에서는 동률로서 지금 박빙 경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여론조사에 의하면 후보 교체 이후에 민주당 지지 기반이 특히 흑인과 여성들이 결집함으로써 해리스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경합주 7개 경합주에서 3곳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이 나왔고 한 곳은 해리스, 3곳은 트럼프가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개 경합주 전체에서 둘의 지지 세력이 비슷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력을 어느 정도 갖췄느냐는 질문에 64%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에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51%에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보다 더 활력 있고 집중력이 있으며 유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함과 업무 추진력에서는 트럼프 후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주요 관심 사항인 경제 상황 개선과 불법 입국 차단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더 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